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 내용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C 2021 버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하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여시면 홈화면이 나타나죠. 뉴 프로젝트 이걸 클릭을 하셔서 뉴 프로젝트 대화 상자를 여셔서 자연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따닥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이 임포트 대화 상자 열리는데 소스 클립으로 사용할 영상을 선택하셔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영상 소스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가 대시면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어떤 이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1910에 108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47초 19프레임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 클립을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 하셔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겨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을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영상은 비디오 부분과 오디오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플레이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오디오 부분 같이 나오는데 편집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오디오를 잠시 들리지 않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소리가 나오지 않죠. 플레이를 하더라도 영상만 이제 플레이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영상 클립을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타임라인 패널이 선택된 상태에서 플러스 단추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다시 마이너스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축소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요것은 요 슬라이더 타임라인 패널 밑에 있는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거나 왼쪽으로 드래그하면서도 이것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막을 입력하는 방법, 여기 툴 패널을 통해서 자막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툴 패널을 통해서 자막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막을 넣어야 될 위치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누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0프레임 정도가 아니라 만약 3초 0프레임 정도에서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툴 패널에서 우리가 자막을 넣을 때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툴 패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툴 패널입니다. 만약 툴 패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여기서 툴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툴 패널이 보일 것입니다. 툴 패널은 굉장히 영상 편집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여기서 일단 맨 처음에 먼저 우리가 자막에 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요 선택 도구 셀렉션 툴과 타입 툴입니다. 요거는 문자 도구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문자 도구를 클릭해서 우리가 영상 부분에서 우리가 그 텍스트를 작성할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여기서 툴 패널에서 타입 툴을 클릭하고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자막을 입력할 것 뭐라고 할까요? 자연으로의 여행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할 때 한글이 안 나온다면 당연히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눌러주면서 영문과 한글의 입력 상태를 바꿔야 되겠죠. 저는 자연으로의 여행이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는 이펙트 컨트롤스에서 이 텍스트와 관련된 그런 편집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래픽 부분의 그 밑에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
그러니까 속성에 여기 확대 단추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현재 기본으로 이것은 어도비 글꼴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다른 글꼴을 바꿔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글꼴 중에서 나눔 고딕 스퀘어 뭐 이런 글꼴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도 라이트가 아니라 엑스트라 볼드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글꼴의 크기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0인데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겠죠. 자, 이만큼 늘려줬습니다. 굉장히 크게 늘려졌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해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바로 이제 글꼴 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어느 정도 맞췄을 때는 항상 선택 도구를 이렇게 클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는 그야말로 타임라인 패널에서 클립 또는 개체들을 선택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갖다 놔 보니까 굉장히 좀 크네요. 그죠? 현재 글꼴이 좀 커요. 그리고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 정도로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글꼴 색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기서 글꼴 색을 클릭을 하시면은 컬러 피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타입 툴을 클릭을 하셔서 일부의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클릭하셔서 여기 필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다른 색깔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클릭하셔서 이렇게 타입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야만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또 다른 색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색깔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일부를 또 드래그 하셔서 여기서 크기도 이렇게 특정한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점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입 툴을 선택을 해서 이 텍스트의 일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다시 셀렉션 툴을 클릭해서 이렇게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 개체 전체에 이 서식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트래킹과 커닝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글자들 사이에 간격들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 이렇게 벙벙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이렇게 자간을 왼쪽으로 줘서 이렇게 마이너스 자간을 줘서 우리가 좀 촘촘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래킹과 커닝을 통해서 자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때로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의로의 자연으로의 여행에서 의로의를 선택을 하셔서 만약 이제 베이스라인 시프트 요거를 만약 이렇게 드래그 하신다면 이렇게 위로도 올라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를 좀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좀 올리는 건 좀 이상하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요 정도가 0인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기본값이죠. 요걸 좀 약간 다른 멋을 주기 위해서 약간만 올려서 요 정도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다시 타입 툴에서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바로 글자의 색을 채우는 게 아니라 글자의 요 테두리 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 표시를 해두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이지 않죠? 그것은 1포인트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클릭하셔서 이번에도 어두운 색 또는 이제 검정색 계열로 이렇게 우리가 클릭을 했다면 OK를 하고요. 그러면 현재도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플러스 단추를 이렇게 눌러줘서 테두리를 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테두리는 우리가 어떤 테두리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안쪽에 테두리의 이 폭을 우리가 지정해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더 테두리가 두껍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테두리를 지정한다는 점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객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트랜스폼에 보시면 여기선 주로 이거에 대한 모양, 위치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에서는 우리가 여기는 X축이고 여기는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Y축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X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건 Y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축과 Y축을 기본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건 X축이니까 X축대로 이동을 하죠. 요거는 Y축이기 때문에 Y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X축과 Y축에 요 좌표가 있는데 이것의 기준이 있겠죠? 요거는 바로 요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옮기시면 우리가 여기서 요 텍스트의 가운데에서부터 기준을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걸 좌표를 계산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이건 좀 우리가 왜 이렇게 자세히까지 할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편집을 할 때는 이런 좌표값들도 되게 중요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 좌표값이 처음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초기화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요 가운데쯤 맞췄는데 960에 540 요게 좌표값 X와 Y의 좌표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 있습니다. 요 스케일은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느리게 되면은 커지죠. 현재 기본으로는 100이 되어 있고요. 100이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것도 느리고 줄이다가 이렇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초기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걸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하나는 여기가 이제 그 스탑워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디케이터는 3초에 있죠. 3초에 있고 여기에 끝나는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서 한 7초 21프레임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프레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초 3빵빵을 해놓고 여기서 만약 요거 스케일을 0이라고 한번 하는데 먼저 스탑워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처음에 3초에서 0으로 시작을 해서 자 4초 그러니까 4초 프레임으로 가도록 할게요. 3빵빵으로 가셔서 여기서는 한 100 정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100%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3초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플레이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커지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초 요 부분 정도에서 7초니까 한 6초 정도를 6초 한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100%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그러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겠죠? 요 키프레임이 다시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100%인 크기의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Add 키프레임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100%짜리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그럼 여기서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요걸 이렇게 하셔서 요 뒷부분에 7분 23초 정도로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0초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도 나타나면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없다가 나타나서 그대로 있다가 어느 시점인가 다시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이렇게 재미있는 자막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쪽으로 한 5초 6프레임 정도에 두고 다른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테이션이라는 기능인데, 여기서는 로테이션을 여기서도 만약 이제 현재는 지금 0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0도이지만 그게 여기서 로테이션이 지금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각도도 자유롭게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기화 단추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점들 요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트랜스폼에서 지금은 이제 모션을 통해서 우리가 지정을 좀 했는데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트랜스폼을 통해서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점들도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내려가시면 어패서티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어패서티라는 것은 이제 그 투명도, 불투명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불투명도예요. 기본적으로 불투명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어떻게 주더라도 지금 현재 요게 좀 이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투명도를 주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투명해서 불투명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투명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네요. 이것 또한 우리가 스톱워치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만약 어패서티를 만약 여기서 3초 0프레임에서 0으로 지정을 하긴 하는데 스톱워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톱워치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이 있는 요 장소쯤에서 이거를 100%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프레임이 있는 요 위치에 가서 다시 패서티 100%인 거를 키프레임을 추가하기 위해서 키프레임 추가 단추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맨 뒤로 가셔서 맨 뒷부분에 다시 어패서티가 0이 되게끔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크기도 작지만 점점 투명도가 생기다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중간 정도쯤에서부터 투명도도 줄어들면서 이 크기도 줄어들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자막이 재미있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자막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 자막은 어떻게 하나의 개체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된 거고요. 이 선택이 됐을 때 여기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이 나타난다는 점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식과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서 자막 개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옮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옮겨서 보면 여기서 없어졌네요. 하지만 이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한 이 효과들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 자막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고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크기나 위치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 회전을 시키기도 하고, 이 회전은 우리가 비디오 속성을 통해서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패서티 속성을 통해서 투명도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스톱워치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키프레임을 만들므로써 이 자막에 대해서도 다양한 효과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자막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 그 자체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텍스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디오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디오와 영상과 이 텍스트가 적절하게 조합을 이룰 때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좀 더 멋있고 그리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텍스트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